어제 전남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불이 나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무안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다음 달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는데요.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을 애도하며 정치비상구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은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민동기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의원님도 그 소식 접하고 너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국민들 다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요일 아침에 좀 정말 참사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저도 너무나 무거운 마음이었고 지금도 가슴이 계속 먹먹한 정말 너무 아픈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 일요일 아침에 저도 방송을 봤는데 정말로 비현실적인 상황에 믿기질 않았거든요. 평론가님께서도 댁에서 이 소식을 접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 놀랐던 거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참사가 여러 번 벌어졌잖아요. 발생을 했고 그때마다 이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재난 보도 준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이제 조명을 받고 비판도 많이 받았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놀랬던 게 그 비행기가 폭발하는 영상을 처음 초반에는 방송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여과 없이 반복적으로 그거를 계속 보여줘서 네. 저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아마 저 방송사 쪽으로도 그 항의가 좀 많이 갔었던 것 나중에 같아요. 사후적으로 네. 네. 그래서 이제 MBC를 비롯한 일부 방송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폭발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걸 안 내보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다 공통적으로 안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네. 여전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참사가 발생했을 때 언론들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여전히 정착이 안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아니, 언론사마다 아마도 참사 보도 매뉴얼이 있긴 할 텐데 네. 긴급한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을 맞다 보니까 이렇게 보도를 한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사후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지금에라도 이 매뉴얼을 정비하고 다시 한번 참사를 대한 언론의 태도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참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중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 공항이 있기 때문에 늘 민감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네. 사실 아마 다들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정말 발만 동동 구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정말 그 생각만 계속 들었는데 사실 어제 요즘 계속 잠을 못 드는 날들이 많습니다. 네. 사실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일원의 한 명이기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이 전부 다 또 저희 책임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라서요. 어제 근데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철새도래지인데 철새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그렇죠. 네. 어떻게 새를 쫓는 전담 인력이 없었을까? 또 왜 안전시설이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결국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돈이 없어서라는 얘기를 또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왜 돈이 없을까? 그럼 적자 운영이다. 왜 적자 운영일까? 생태계 구성을 할 생각을 안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면 시설을 만들고 유치하는 데는 집중적인데 그 후에 그것이 스스로 돌아가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 무안공항도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새를 쫓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못한 이유였지 않을까. 그러고 자료를 보니까 적자가 많이 누적돼 있었다는 게 또 어김없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있는 지역구에서도 좀 그런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울산 남구에 지금 빙상장을 큰 돈을 들여서 이제 유치가 됐는데 유치할 때는 서로 하겠다고 난리죠. 예, 네. 서로 내공이다. 네. 시에서도 내가 했다, 구에서도 내가 했다. 그런데 이제 짓는 당에 들어가니까 관리는 시에서 해라. 아니다, 관리는 구에서 해라. 서로 미루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수십억씩 적자가 누적되니까 그런 겁니다. 네.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매년 수십억씩 적자가 누적되면 그런 시설 몇 개만 있어버리면 구정이든 시정이든 마비돼 버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안전이나 안전 인력, 안전 시설 또 부실해집니다.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이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정책을 펴고 시설을 유치하고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생태계 속에서 가능한 것인가? 그러니까 물론 도로망이나 교통망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흑자가 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큰 틀에서 생태계는 구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큰 틀에서 이 시설이 들어와서 플러스가 돼서 이게 유지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것 없이 뭐 지자체가 됐든 시설이 됐든 부담만 가중시키는 형태의 시설이 많이 들어와 버리면 결국에는 관리 부실이 생길 수밖에는 없고 해당 시설 유치했던 곳에서는 계속해서 해마다 적자가 쌓이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나중 되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놀고 있는 시설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좀 어제 밤에 좀 그런 고민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있는 울산도 우리 울산 공항이 있는데 맞아요. 사실 무안공항보다 더 짧습니다. 아, 활주로가 더 짧습니다. 여기 무안공항이 그 2,800m, 맞아요. 우리는 그렇죠. 2km밖에 안 돼요. 더 짧아요. 아이고 그렇군요. 더 짧고 또 울산이 아주 유명한 철새 도래지입니다. 네. 그리고 공항 인근에는 철새 떼까마귀가 엄청나게 옵니다. 겨울에는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울산은 안전한가라는 생각도 또 안 할 수가 없었고요. 네. 울산 공항도 사실 그렇게 이용객들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안전 뭐 새를 쫓는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갖출 수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걱정은 먼저 들었는데 일단 뭐 천만 다행이라면 울산은 그래도 새를 쫓는 인력은 확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좀 그런 고민들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런 참사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일어났다라에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쯤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좀 되돌아보는 네. 그런 계기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확한 원인 규명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게 저희가 또 이제 섣불리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공항의 주변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기체 결함인지 네. 아니면 외부에서의 어떤 상황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게 신중하게 좀 바라봐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네, 좀 더 기다려보고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사 이제 조금 전에 상황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언론 브리핑을 가지긴 했어요. 그때 네. 이제 사고 전에 조종사가 조류 충돌로 인한 비상 선언을 수차례 보냈다. 그리고 그 뒤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네. 활주로 구조물과 충돌했다라고 언론 브리핑을 가졌는데,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단정적으로 좀 우리가 받아들이면 곤란한 게 외신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거든요. 그 외신에서도 여러 가지 사고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정하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이른바 그 항공 전문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고 원인을 단일하게 네. 혹은 한두 가지 어떤 그런 이유만으로 추정을 해서 네. 이것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단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어떤 지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조사 결과라든가 흔히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게 이제 확보가 되면 이게 또 국내에서는 좀 분석을 하는데 만약에 국내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면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러고 네. 이것도 미국에 보내면은 그 이상 또 소요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사고 원인에 대한 어떤 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사고 나고 난 다음에 한 2-3시간 정도 있다가 그 저희 지인이 그 제주항공의 정비 관계자로 계신 분이 계셔서 네. 또 그분의 아내분은 또 이 제주항공의 승무원이세요. 너무 걱정되는데 바로 전화 걸기가 좀 저하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고 연락을 드렸더니 다행이라기보다 이제 본인이 네. 관리하던 기체는 아니어서 지금 정확한 정보를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항공기 사고는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네. 먼저 하더라고요. 예. 뭐 나오는 초반의 보도들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맞습니다. 네. 억측 보도나 뭐 예측 보도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사 팀을 이제 그 회사 내에서도 꾸려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블랙박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나와서 규명이 되기 전에는 어떤 것도 확신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네. 나누고 있는 사이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네. 의원님도 그 지역구가 무안이 멀지 않지 않습니까? 1시간 거리인데요. 그 주말에 지역 계셨던 거죠? 그렇죠. 네. 해남에- 소식 접하가 어떠셨습니까? 해남에서 비보를 듣고 저 현장에 갈까 했더니 거기 무안 지역구인 서삼석 의원하고 통화를 하니까 자기가 가고 있다. 그리고 목포에 같이 목포하고 붙어 있어요. 김원희 의원도 그리 가시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정치권이 뭔가 합심해가지고 잘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좀 원로시니까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번에는 여야가 가릴 것 없이 함께 애도하면서 굉장히 잘 협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최상목 대행께서 발빠르게 무안 현장에 가셔서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그 위기관리 능력을 좀 돋보이게 하는 그런 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정치인 후배시죠 김상우 의원 같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평소에 어떻게 두 분 교분이 좀 있으신 겁니까, 의원님? 얼굴은 알지만 교분은 없어요. 저분하고 나고 군번 차이가 제가 원하는 어떤 인상을 좀 평소에 갖고 계셨습니까? 특히 요즘에. 잘 아시잖아요. 네. 오늘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출범됐는데 네. 저는 뭐 김상욱 의원이 앞에 계셔서가 아니라 내란, 외환, 수계와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손절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거기를 옹호하다가 나중에 내란, 외환, 수계 옹호 세력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인선 내용을 보더라도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큰데 제가 좀 지나쳤나요? 저도 같은 생각하겠습니다. 아 얘기 들어보니까 김상욱 의원을 이제 그 일반 그 우리 구독자들이나 시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응원하는 반면에 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험담을 하는 문자들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사실 뭐 저에 대해서 비난을 주시는 부분들이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뭐 당연히 감수했고 감내하고 시작했던 일이라서 그거는 괜찮은데요. 그리고 또 그 생각도 합니다. 저에 대해서 비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또 파문을 던진 역할은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 범보수권에서 보수와 극우라는 개념을 구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다라고 지칭하는 분들 중에 극우적 성향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러다 보니 합리적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수나 진보나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큰 바탕 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말 그대로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정치 주체를 선택할 수 있고 거기에 제한이 없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결정권을 그렇죠. 가지고 있어야 되는 네.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극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체주의적이고 또 약간 독재 지향적이고 권위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다르죠.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극우라고 하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 그리고 또 예전에 히틀러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보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보수와 극우라는 개념이 섞여서 좀 엉망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요즘 좀 자주 기회 되는 대로 좀 그런 파문을 많이 던지고 싶습니다. 보수인가 극우인가? 극우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고 배격해야 될 네, 그런 네. 성향입니다. 반대로 보수는 안정적인 발전을 우리가 지향하는 겁니다.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정한 사회, 합리적인 사회, 그리고 개방되고 포용되고 자유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네. 너무나 중요한 본질적 가치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보수이고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은 극우적 성향이다. 이런 네. 파문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있는 울산 같은 경우도 저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지금 하고는 있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저를 믿고 따르는 분들께 그 말씀을 응원도 드립니다. 하시겠죠 당연히. 네. 적극적으로 네. 논쟁에 나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논쟁에 나서서 과연 보수인가 극우인가 개념 구별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살아 있어야 될 이런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극우 또 극좌 아주 사회의 근본을 위협하는 그런 네.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일부 극우 세력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분들에게 또 저한테도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빨갱이다, 종북이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도 하던데 네.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왜 싫어하나요? 북한을 싫어하는 이유는 독재고 전체주의적이고 배타적이고 폭력적이고 폐쇄적이라서 싫어하는 겁니다. 네. 자,
독재고 배타적이고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데가 어딘가요? 어떻게 보면 극우가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극우야말로 좀 이런 표현 좀 과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종북일 수 있습니다. 북한과 가장 똑같은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좀 이런 되물음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좀 공격적인 질문 해도 됩니까? 예. 부정선거 동의 안 하시잖아요. 상식적으로 가능할 뭐 그거는 뭐 이미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아, 만약에 네,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네. 경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찰 조직을 동원해서 수사해도 되는 것이고요. 아니, 검찰 통해서 해도 통해서 됐겠죠. 수사해도 되는 그렇죠. 것이고요. 네. 그것도 못 믿겠으면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문제 제기해도 되는 겁니다. 또한 네. 뭐 사무총장이든 누가 됐든 임명권에도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네. 것이고요. 충분히 다른 방법이 있었고 또 그러니까요. 다 떠나서 부정선거가 있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최후 수단입니다. 오직 국민들을 위해서만 네.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시 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만 쓰는 것이고 지금 드러나는 내용을 보면 부정선거가 아니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결국은